안녕하십니까, 홀짜선생입니다. 지난 8월 6일 삼성전자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저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이렇게 좀 주춤하기 때문에 저도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요, 앞으로의 주식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 6만원을 찍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7월 말 정도. 자, 이때는 뭐 인텔이 7나노미터 공정 제품의 출시 일정을 6개월 연기하고 외부 파운드리 위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기대심으로도 한 거죠. 두 번째는 미중 화해 갈등이 있었죠. 현재 오지시장 점유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선두주자인 화웨이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20%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죠. 뭐든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기대감은 다 살아있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를 다 하고 모든 게 또 없어진 탓이죠. 그렇지만 이런 기대감은 또 상존하고 있다 그랬죠. 존재한다 앞으로. 그래서 하락 조정을 보이는데 이런 조정에도 어떤 빌미가 있습니다. 하락에도 이유가 있고 상승에도 이유가 있고.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디램 가격 하락이죠. 디램 가격 하락. 그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 클라우드 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코로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을 우려해서 올 상반기에 충분히 이게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일단 하락을 한 겁니다. 향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어느 시점에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실적이 좌우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일단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반등의 기대 심리도 또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오지는 두 번째라 치더라도, 자, 그게 또 반등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좀 알려드렸죠. 8월 3일 방송 그 유튜브에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57,000원 이하권 56,800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 매수 포인트를 준다면 57,000원 이하권, 이쯤이 가장 그 부담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당시 방송에서 기술적으로 56,000원과 57,000원 사이가 부담 없는 매수 가격이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까지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목표치까지 다시 한번 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의 기대감은요, 파운드리라고 그랬죠. 여기 기사에 딱 보시면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TMS의 7월 매출은 6월보다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뭐 이런 게 또 오늘 기사에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TMS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 대만의 TMS가 7월 1059억 대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은 4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6월보다 12.3%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TSMC 주문량이 줄면서 매출이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위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해갖고 6만원까지 터치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기대심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에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P3를 오는 9월에 착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P3는요, 축구장 무려 7개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의 수급이 계속 불안정한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투자를 더 벌이는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인텔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방송에서 56,000원과 57,000원 사이, 여기가 가장 좋은 적기의 매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날 매수가를 줬습니다. 장중에 56,300원이 저점이고, 종가로 쳤을 때는 56,9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전에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계속 뭐 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6만원은 터치할 것이다 라고 앞전에도 이때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7월 27일인가요? 예. 6만원 터치할 것이다. 그리고 자, 일단 터치를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주가라는 게 계속 기대심리만 갖고 계속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한 번은 적구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 드렸던 거죠. 그때 이렇게 정해 드렸던 거고, 항상 이런 박스권에서 상승과 이런 하락, 그러니까 접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점, 저점 이런 식으로. 자, 기술적 분석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주가의 목표치 그리고 지지선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가 상황 보면요, 장중에 8월 11일 59,500원까지만 찍었어요. 고점. 그리고 나서 58,200원으로 상승폭을 일단 반담을 했는데요. 자, 향후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볼 수가 있어요. 56,300원 여기를 만약에 깬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깨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 글로벌 증시, 뭐 뉴욕 증시나 어떤 그런 증시 뭐 악재가 나서 폭락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서는 이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55,000원 전후 사이드에서 이렇게 행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한다면은 6만원을 안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6만원을 안착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역사적 신고가 62,800원, 여기를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가지 정황 상황 이런 것들 다 비춰봤을 때 62,800원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터치를 하던 돌파를 하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또 진행되겠죠. 그래서 6만원은 충분히 안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안착되면은 바로 62,800원 이 고점대를 실험하는 그런 무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62,800원을 돌파를 한다면요, 7만원 정도가 중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요, 저도 힘이 좀 나서 앞으로의 주식 정보를 빠르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